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장해찬 지금 이제 후보가 말이죠. 결국은 낙마를 했네요. 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관위에서 면밀히 검토했는데 국민 정서에 반한다. 그리고 도태우 지금 내 공천 취소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지금 내 장해찬 이 후보의 공천 취소를 결정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거 뭐 민주당 공천 난장판 칠 때 우리가 이제 지지로 올라갔고 민주당 공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민주당은 뭐 더 나올 소지가 더 이제 좀 없어지고 대신에 국민의힘의 후폭풍이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제가 방송을요 한 뭐 일주일 전쯤에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정말 흔히 얘기해서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요거 무소속까지 나오네요. 자, 뭐 논평은 좀 천천히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미애가 결국은 추미애하면 여러분들 뭐죠? 난장판 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무조건하고 고개 들밀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거잖아요. 추미애의 DNA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추미애 아들이 작년 연말에 도망갔다. 이게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했거든요, 어제. 자, 채널A 고발하겠답니다. 취업하러 나갔대요. 공부하러 나갔대요. 아니, 그러고 소환조사를 안 했대요. 아니, 그런 소환조사 안 했으면 검찰 직무유기한 거죠. 그러면 검찰도 누군가가 고발하고 검찰도 이원석이가 이거 자체적으로 말이죠. 그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말이죠. 조국하고 이 황운하, 이거 지금 조국 혁신당에 다 들어가서 비례대표, 맨 남자로서는 1, 2번이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여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2번, 4번이 될 것 같은데, 김정철 변호사라고 하는 젊은, 금융 전문 변호사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 김정철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힘 비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황운하하고 조국, 이게 대법원이 잘못한 거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 이번 기회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막말 망언 가지고 재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정치의 격을 한 단계 높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런 이제 막말 망언만 갖고 12개가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막말 망언하는 사람이 현재 국민의힘에도 여러 명 있어요. 징계 처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막말 망언해가지고 전에 동작 사당동 수해사 때 났을 때 막말해갖고 징계받은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말이 없느냐? 일관성 있게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태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장해찬도 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해찬 도태우 기준으로 다시 전부 점검해라. 예, 더 시간이 없기 전에. 그래서 현직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서 국회의원들 이렇게 막말 망하는 거. 이거는 그러면 그것도 면책질권 줄 겁니까? 제가 누구라고 뭐 말은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작 사당동에서 당시 말이죠. 이 권성동, 그 다음에 나경원, 그 다음에 뭐 김성원, 여러 명이 그 수해 복구 사업을 하다가 막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 막말을 해서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아웃시켜라. 예. 그리고 성일종 이것도 아웃시켜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장해찬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제 또 공관위에서 아침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장해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해찬은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이 됐다. 그래서 공천을 취소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장해찬 그동안에, 장해찬 후보가 이제 여기저기서 그동안에 이제 뭐 젊었을 때 일하고 그러죠. 10년 전 얘기니까. 그러나 10년 전 얘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사과도 여러 번 했지만은 안타깝지만은 뭐 이 워딩이 지나치게 심하다. 난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지도 않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 상상만 해도 비윤리의 극치를 이루는 단어인데 이것도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찝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그게 난교했어도 전문성 책임성만 있으면 뭐
그게 훨씬 더 좋은 사회다. 아니, 이거 기본적인 예의 도덕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 전문성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건 뭐, 그야말로 이게 정글의 법칙을 좋아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고, 또 뭐 문제된, 이 과거 SNS 글들이 많은데, 또 하나는 사무실 1층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 난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이런 2012년대 한 발언들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2일 날 장해찬은 공식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또 논란이 계속되고 이제 공천 취소 여부가 계속 보도가 되니까 또 두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요게 이제 장해찬입니다. 그래서 이 도태우도 두 번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2, 3일 걸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도태우 후보의 경우는 더 심했죠. 공천을 유지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바꿔버렸어요. 취소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친 점, 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과거의 발언을 문제는 이렇게 뒤늦게 알아가지고, 물론 뭐 공관위가 무슨 신도 아니고 뭐 다 해낼 수는 없겠죠. 예. 아니 뭐 순사 10명이 옛날 말에 순사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공관위도 그 수백 명의 이제 공천 신청자들 갖다가 일일이 하나도 실수 없이 걸러내는 거 짧은 시간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 공관위원들이 하나하나 찾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당 사무처, 이건 장동혁 사무총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 당 사무처에서 제대로 걸러냈어야죠. 예.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뭐 항상 선거가 중요하지만은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3년이나 남겨놓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거 정권 쫓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월스트 시나리오까지도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천 관리 이 실무 자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당이든지 사무총장이 그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자료를 빠짐없이 제대로 챙겨라. 이래서 그 부위원장에 엄중한 직책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장동혁이라는 사무총장이 뭐 의도적으로는 안 했겠지만 이거는 사무처가 공관위원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 모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중도층 민심 이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관위가 결국 장해찬도 공천을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천 취소가 아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무소속 출마한다. 그러니까요.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무소속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공천이 됐다가 취소된 사람들도 무소속이 나오네요.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본인들이 그동안에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 지금 도태우 같은 경우 2번, 3번 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공관위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공관위 결정 수용 못하면 처음서부터 사과문을 안 냈어야죠. 이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 할 때 여태까지 10여 년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그 공천 이게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사과하는 거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무소속으로 나온다? 뭐 도태우 변호사 뭐 훌륭한 일 굉장히 많이 했죠. 자, 그러나 훌륭한 일은 훌륭한 일이고 저도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공직사회는요. 공직자는 굉장히 무서운 자리다. 뭐냐? 10번 잘했어도 말이죠. 한 번 잘못하면 10번 잘한 거는 인정을 못 받아요.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재단을 받는 게 공직자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태우 변호사도 지금 입장문을 내는 걸 보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해왔는데 나를 이렇게 잘라냈냐? 그래서 내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이거거든요. 대구 중랑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건데 중랑구 선택을 받기 전에 더구나 법률가네요. 법치주의를 위해서 노력해왔으면 공천 과정도 법치죠. 요거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는 이렇게 무소속 출마로 불만을 표시하는 거, 반발하고 반항하는 거 이거는요. 사과의 진정성이 정말 없었구나 확인시켜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서 일했다. 이건 양심상 확실하다. 그리고 국민들부터 많이 인정받았다. 국민들도 많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태우 변호사 나이가 젊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이든 뭐 공직이든 간에 그게 인생의 전부냐? 그렇지 않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은 뭐 도태우든지 누구죠? 여기 장해찬이든지 또 투쟁해온 면도 많이 있잖아요. 투사로서 뭐 이렇게 뭐 공천 탈락을 돼서 다 또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여한 점,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막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 본인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해왔으면 공관의 결정도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결정 아니냐. 그래서 그야말로 소아를 버려라. 선당후사라고 하잖아요. 선당후사. 억울한 점을 갖고 참아낼 때, 그리고서 정말 정권, 뭐라 그러죠? 총선, 이 심판을 갖다가 이재명 쪽으로 돌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번에 지지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4년 후에 또 밀어놓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좋은, 뭐, 우리가 흔히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도태우 변호사의 무소속은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대구에서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는데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람이 무소속한테 지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공천하면 공천이 잘못되는 것이죠. 반드시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 후에 이제 취소한 자리를 다시 채워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인지도와 신망을 받는 사람을 공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구 중남구 주민들은 뭐 얼마나 또 뭐 서운한 점도 있고 열받기도 하겠죠. 또 대표적으로 이제 홍준표가 조금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선거 과정에서만이라도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이것도요, 전에 같으면은 뭐 이준석 같으면은 징계도 해부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숙을 하는 게 맞겠다. 대구시장인지 아직도 무슨 뭐 국민의힘 대표 감독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당 대표까지 내고 현직 대구시장인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화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애당심이 있고, 정말 국가를 위하고 싶고, 정말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시 발전을 위하려면, 이런 이 쓴소리, 이런 쓴소리들은 10개 중에 하나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리에 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냐. 지금 홍준표는요, 완전히 2027년도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잘못됐다, 홍준표도. 지가 무슨 뭐 대통령입니까? 당대표입니까? 매 건건마다 물고 늘어지고 논평하고 평론가예요. 전에 우리가 이준석은 정치를 안 하고 평론한다고 그랬잖아요. 홍준표는 대구시장 안 하고 완전히 평론만 하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가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게 또 뒤에 이 홍준표를 뒷배려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경선 과정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중구 남구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깃발을 사수하겠다. 선진화를 하려면 법을 지켜야죠. 공천 과정 결과도 지켜야죠.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治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쳤다.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구와 남구를 보수의 심장으로 되살리는데 앞장서겠다. 보수의 심장으로 되살리는데 앞장서는데 무소속으로 나와? 이거 저는 이해 못합니다. 믿음과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당당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린다. 4년 후에 기다리십시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중구 남구 주민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검증받겠다. 이게 주민 검증 받기 전에 공관위 검증에서 실패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도 변호사가 그동안에 뭐 이 5.18 문제라든가 뭐 태극기 집회 뭐 논란 발언이라든가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죠. 누구든지 뭐든지, 예,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극기하는 것도 정치인이 가야 할 큰 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서 싸운다면 부소속 출마를 접어라.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요거는 이제 맞추고요. 예, 맞추고, 뭐, 도태우가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오늘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억울함을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을 했다. 그 다음에 2018년 남북 군사합의 후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했다. 그리고 2024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고발했다. 이런 모든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옳은 얘기죠. 예. 이건 뭐 인정해요. 예. 그리고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사수하는 거침없는 보수의 일꾼으로 보다
신중하고 보다 뜨겁게 소임을 다하겠다. 신중하면요, 무소속 적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예, 억울한 거를 인정한다. 그러나 무소속, 이거는 맞지 않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관련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거 추미애 얘기하려면 열받아갖고 참 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추미애, 이 추미애 조선일보에 나온, 뉴스이스에 맨 먼저 나온 사진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 독살스러운 표정. 아이고, 참 이게,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제가 잘못 제가 올렸는데, 예. 자, 그래서 요거, 추미애 사진을 하나 제가, 참 이 표독스러운 모습, 겁납니다, 겁나. 아이고, 우리는 간이 약해갖고 이런 얼굴 보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얼굴, 확대를 확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눈매를 보십시오. 이 눈매. 이 표독스러운 모습. 하남 시민 여러분, 절대 찍지 마십시오. 자, 정치는 인성, 좋은 인성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남 시민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길이 옳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제 채널 A가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추미애 아들이 검찰이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다가 작년 연말에 극비리에 도망을 갔다. 어디로 갔느냐? 뛸기로 나갔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입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검찰에 통보가 되는 그 입국 시 조치 대상사로 조치를 해 놓고 있다. 요게 이제 채널 A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아들이 말이죠. 휴가를 갔는데 무단으로 휴가를 연장한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요 휴가 기간이 2019년도 있었던 일이에요. 17년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갔는데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23일간을 연속으로 휴가를 썼어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 씨가 군에서 전역한 뒤에 폭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2019년도 12월에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2020년 1월부터 이제 이 고발에 대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9달쯤 수사한 다음에 추석 직전이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관련자들 추미애하고 아들하고 그다음에 보좌관하고 그다음에 군 관련 인사 모두 100% 무혐의 처벌을 했어요. 그 당시 동부지검장이 추미애 애완견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대검에서 말이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수사 미진해, 재수사해.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재수사를 해서 이 관련 인사들 담당 장교 직속 상관 전부 소환 조사했고, 이 아들도 군형법 위반 피의자 신문으로 출석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다가 지난 연말에 뛸기회로 출국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요게 이제 팩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채널 A가 보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마치 이걸 보니까 과거 채널 A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검언유착이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저 추미애를 두려워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공작이다. 이러면서 채널 A 관련 기자 요거를 전부 고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아들 절대 소환 통보받은 적이 없다. 예. 그러면서요, 채널 A는 도대체 이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명확히 밝혀라. 예. 요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된 수사 문제 때문에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늘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대한민국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대한민국 어머니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이거는 누구나. 그러나 모든 어머니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언론 SNS에 모든 국민은 이 아들 때문에 열이 분통해. 다른 엄마들은 이 아들 때문에 엄마 찬스를 써먹지 못하고 군에 가서 고생하는 자기 아들 생각하면 분통이 젖어서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대놓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아니, 휴가를 복귀를 무단으로 복귀하고 군무를 이탈했는데 이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당 대표를 하고 장관까지 한 인간의 이게 마인드입니까? 그래서 국민 모두가 열받는 거예요. 열받은 분노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난 얘기냐. 예. 자, 그래서 본인 전공이 스포츠 마케팅 공부를 위해서 지금 외국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에 공부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법무장관까지 했는데 재수하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법무장관 됐으면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 안 했고 소환 통보를 안 했어? 재수사 명령을 내렸는데 2022년도 연말에? 그러면은 검찰에 저 같으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검찰에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 신문에서 우리 아들 재수사한다고 저 보도가 나왔는데 정말 재수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궁금해 죽겠어요. 우리 아들 지금 공부하러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나가도 됩니까? 이게 기본이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권력이 없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소환을 안 했다. 소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채널A 이제 고발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뭐 채널A가 이제 한번 책임있게 후속 보도를 하십시오. 예. 소환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검찰에서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요거 소환 통보했다 안 했다 가지고 피의 사실 공표죄 안 걸립니다. 이거 틀림없이. 자, 그래서 걸리더라도 채널A 하십시오. 사명을 걸고 하십시오. 사명을 걸고. 자, 그래서 만약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소환 통보를 안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이거는 당선되더라도 말이죠.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키워나가야 된다. 채널A가 계속 후속 보도를 해서. 그래서 추미애는 당선되더라도 최단 시간 안에 공직선거법 딱 걸려 들어가지고 이 배지를 띄게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하나안에서 추미애 못 이겨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는데 이기거나 말거나 공직선거법 시효는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채널A에서 후속 보도를 해가지고 추미애 허위사실 유포 이거 여부를 반드시 취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추미애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제가 전해드렸고 김정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정철 변호사는 이제 로펌에 있는 변호사인데요. 이 라인펀드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예요. 자, 오늘 입장문을 내가지고 조국하고 황운하 요것들 전부 실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바람에 총선에 나와갖고 국회의원 배치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걸 보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는 분들이 이거는 공감하죠. 아니 법정 구속시켰으면은 법정 구속시켰는데 어떻게 정당을 하기야 뭐 저 송영길 같은 사람도 법정에서 지금 창당 선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황운하하고 조국은 1, 2심 모두에서 구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김명수 잔당들이 여전히 지금 법원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그 논리에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김 변호사의 주장을 보면 일반 형사사건의 상고심의 경우에는 2개월이면 거의 90% 상고 기각 결정이 난다. 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바로 법정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6개월짜리라도 징역 6개월만 받아도 바로 구속이 되는데 조국하고 황운하는 법정 구속이 안 된 바람에 이번에 이제 뺏지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가는 것 아니냐. 이 정도 상태가 된다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법원이 조국의 상고를 기각하지 않은 거. 이거 문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법원이 말이죠. 일반인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 몇 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시키는 법원인데 왜 조국과 황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러우냐.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는 늘 유죄 추정주의로 법의 엄중함을 가차없이 보여주고 조국과 황운하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마음껏 주장할 수 있도록 법의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 자, 그리고요, 일반 국민들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 한두 명 신청도 어려운데 양승태, 이재명, 조국 이 형사재판에서는 법에 쓰여진 대로 모든 절차가 보장이 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이 사법부가 말이죠. 예, 이거는 뭐 이것도 참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사법부가 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사건의 무게를 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철 변호사는요, 이 비례대표, 국민의힘이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분은요, 무슨 당의 영입 인재도 아니고, 그리고 공천 신청하라, 이렇게 요청도 받은 바 없지만은, 공천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 하나만 믿고 공천을 신청했다. 이걸 보면은요, 이게 뭐 칭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젊으니까 호기 어린 마음으로도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아니 뭐, 비례대표 수백 명 신청하는데, 지금 그때서부터 자료조사해갖고 언제 그거를 전부 심사하고 걸러내고 해가지고 하겠어요. 다 판 짜놓고 한두 명 정도나 구색 맞춰주겠죠.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철 변호사의 지적 뭐 상당 부분 공감도 가고 그러지만은 비례 신청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려고 했다. 이 점은 한 1, 2%나 해당되지 99% 이상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의 추론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